지붕 찾아온 호합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 호합사와 호랑이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코리아이티 센터 이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신 이 프로그램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유치원이 지원하고 금천구가 주최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산사에 있는 문화재들을 일반 대중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곳 호합사와 그리고 호합사에 연관된 동물인 호랑이의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불교의 큰 북인 법고가 있는데요. 이 법고 밑에 보면은 어떤 호랑이가 이 법고를 받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호랑이는 무슨 연유로 이 법고를 받치고 있는 걸까요?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호랑이가 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 이 호랑이의 이야기를, 이 호랑이와 이곳 우리가 있는 호합사의 이야기를 알려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금천구 전통 사찰인 호합사에 와 있습니다. 이 호합사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에 관련된 설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그 경복궁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궁궐을 짓는 도중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궁궐을 계속 망치고 허물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머리가 하얀 도인이 나타나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호랑이 형상을 한 호랑이 머리를 한 산봉우리가 한양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궁궐을 지을 수가 없고 그 괴물이 자꾸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무학대사를 오시라고 해갖고 이제 여쭤봅니다. 도대체 호랑이 형상을 한 산이 어디냐고. 무학대사는 또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호암산에 와서 호랑이 형상을 한 꼬리 부분에 이 호합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합사는 특이하게도 대웅전이 없고 약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본전불이 약사 불상님이시고 좌엽시에는 월강보살, 우엽시에는 일강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호합사의 좌측에는 신중도가 있고 이축에는 영가전이 있습니다. 신중도는 그 나쁜 기운을 막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호합사 석굴자상은 머리에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의 촘촘히 표현하였으며 정수리에 있는 상투 모양의 머리 묶음은 낮은 모습입니다. 얼굴은 넓은 사각형으로 약간 양강이 표현되어 있으며 양손은 앞에 모아 약그릇을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사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구의 표현과 왼팔의 옷주름, 가슴의 띠매듭 등은 조선 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합사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쪽 건물은 바로 호합사의 중심 건물인 약사전입니다. 이 약사전은 호합사에서 약 대웅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웅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부를 모시는 건물이고요. 이곳은 약사전이라고 해서 약사부처님을 모시는 약사전의 중심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약사도량이라고 하는데요. 약사부처님께서 본존불, 그러니까 지금 사찰의 가장 중심된 건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곳은 약사열애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호합사는 약사부처님을 중심 본처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기록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은 추측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합사가 지어질 당시는 조선과 고려가 나라가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시기에는 백성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 약사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약사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님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밥을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빌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부처님이셨어요. 조선시대 이 혼란한 틈에 백성들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약사부처님은 이곳의 모심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약사불상은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어떤 분이 약사불상일까요? 네, 약사불상님은 다른 부처님들과 다르게 뭔가를 들고 계세요. 그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호합사 약사불상 같은 경우는 두 손을 다소곳이 앞으로 모으신 후에
이 손 위에 빨간색 그릇을 가지고 계세요. 이 그릇은 바로 약합이라고 하는데요. 약사 부처님들은 이렇게 표현상 항상 이런 약합을 들고 계신 점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우리나라의 돌문화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은 석불 좌상을 비롯해서 돌로 만든 석탑도 많고요. 석등도 있고요. 굉장히 돌로 만든 불교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돌로 만든 석불 좌상을 비롯한 돌로 만든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탑도 돌로 만들어진데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 탑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된 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동아시아 3국이라고 하죠.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개 나라 중에서 돌로 만든 문화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 돌로 만든 문화재가 정말 많은 이유 간단한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질의 차이에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돌로 된 문화재 그리고 돌로 된 예술품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호합사 같은 전통 산사입니다. 이 전통 산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돌로 만든 불상, 석등, 석탑, 그 각종 조형물들 다양한 문화예술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이었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교는 처음에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처음에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불교 탑이나 이런 예술품들을 세울 때 대부분 다 목조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나무로 만드니까 문제가 몇 가지가 생기죠.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혹은 우리나라만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경우도 많았고요. 나무라는 재질 자체가 습하고 덥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들의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정말 튼튼한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아요.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화강암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점 알려드릴게요. 이 화강암이란 돌은 굉장히 튼튼해서 이쁘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전해오는 장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중국을 먼저 가볼까요? 중국은 이런 화강암이 아니라 땅을 파면 화강암이 아닌 진흙이 굳어져서 만든 점토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토암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탑을 쌓거나 하면은 좀 오래 가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이런 것들을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전탑은 있어요.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몇 개의 전탑이 남아있는데 이 전탑은 뭐냐? 간단해. 벽돌이에요. 불로 구운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사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돌의 재질이 우리나라만큼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흔한 재료를 가지고 탑을 만들었는데 과연 뭘까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재료 바로 나무를 가지고 목탑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목탑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통일신라 시기에는 지금은 없었지만 대몽제 시기 없었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탑도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목탑들은 전쟁이 있으면은 불에 타기 쉽기 때문에 금방 사라졌답니다. 지금 우리 약사전에 남아있는 약사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돌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문화재이자 예술품, 그리고 그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우리 약사불상님, 석불좌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사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비나 다른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사실 석조문화재는 비, 바람, 그리고 새똥, 이끼 같은 것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지나가다가 문화재 새똥이나 혹은 이끼 같은 게 껴있는 게 보이시면은 우리가 한 번씩만 조금씩 닦아주면은 우리 문화재가 좀 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호합사와 석불좌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혹은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이곳 호합사는 금천의 최고로 오래된 사찰로서 그리고 가장 전통 깊은 사찰로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호업사와 그리고 호업사에 있는 역사, 그리고 호업사에 있는 호업 석굴 자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이 영상이 끝나면은 이 영상 뒤편에 저희 체험에 관련된, 저희 프로그램 체험에 관련된 영상이 같이 나갈 텐데요. 이 체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좀 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